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교육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미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운전기사 4명, 승차도우미 4명 등 운영 인력 8명과 FD 장착 CNG버스 2대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일 평균 204명, 연인은 42,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사업비 2억 6천만 원 중 2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장애인 행사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 복지반람회, 농아인 한마음체육대회, 저소득 청각장애인 문화체험활동, 장애인 무료 해변 캠프 등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300만 원 중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장애인 단체 사무실 운영 지원입니다. 2015년 어디동 희성프라자 6층 137평을 매입하고 장애인 통합사무실로 리모델링하여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 지회 등 입주단체의 관리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4,360만 원 중 4,3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 중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3쪽 장애인 활동지원위원회 운영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위원회는 민간위원 7명과 공무원 2명 등 총 9명으로 올 1회 신규 갱신, 등급 변경 신청 수급자를 심의하며 사업비 580만 원 중 2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장애아동 발달지원 서비스 지원입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로서 만 18세 미만의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의 장애아동이 지원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서 올 14만 원에서 22만 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올 이용자는 682명으로 사업비 12억 3천만 원 중 12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장애부모 가정아동의 언어발달 지원입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서 한쪽 부모 및 조성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이 지원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올 16만 원에서 22만 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고 올 평균 이용자는 10명으로 사업비 1,460만 원 중 1,4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 장애인시설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최종중 뇌병변 지체종목 장애인들이 하계장애인 주간활동센터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편의시설 보강에 필요한 대보수 공사비와 월풍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미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는데요. 질문은 1분 1답을 하시고 가능하면 중복된 질문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19페이지에 보시면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르면은 의무 고용이 100명당 3% 정도, 3.2% 바뀌어서 그렇게 돼 있어요. 노원구청은 지금 장애인을 몇 명이나 고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노원구청에서 관할 뭐 동주민센터고 뭐고 나가 있겠죠? 3%가 되나요? 동주민센터도 하고 지금 구청 안에도 있고요. 네. 근데 골고루 저희 공무원들이 어차피 구청하고 동주민센터에 근무를 하니까 3% 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이번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네네. 그 당시에도 넘었습니다. 일단은 전체가 아닌
여러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장애인이 있어서 그 여러분들이 그 장애인 한 명을 도와주고 또 그 장애인이 또 서포트하고 이러는 걸 볼 때 되게 보기가 좋다. 그 구청이나 시청의 이미지도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의 1층은 제가 다른 사회적 기업가 어디로 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장애인 한 명 고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고요. 지금 그거는 이제 제 희망상 좀 참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노원구민체육센터에 장애인 프로그램이 지금 한 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죠? 성민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수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단체장 했을 때 수영을 한번 체육관이나 수영을 빌리려고 했더니 구민체육센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한테 줄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그게 인사고가에 수익사업을 또 해야 된대요. 그래서 농구를 해도 12월, 1, 2월은 자기네가 입신이 문의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민체육센터에서 더군다나 노원구가 장애인이 2위로 많은데 두 번째로 많은데 여기 구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들이 스포츠나 뭐나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제도적으로 그래서 행안부에다가 그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면 인사고가에 수익사업을 내야지 점수가 좋은 게 아니라 장애인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야 그게 좀 점수가 올라가는 제도적으로 그런 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월계 스포츠센터 또 월계 복지관 또 하나 개관했잖아요. 거기도 장애인 프로그램 없습니다. 안 해줘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구민체육센터에서만큼은 장애인 프로그램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서비스 공단이 아마도 이제 기업 평가를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건의 사항에 이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서비스 공단하고 이제 협의해서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을 개선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저희가 그 상계일동의 어울림체육센터가 이제 개관을 하면 장애인 전용으로 레인을 이제 확정하기로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다 공감하고 가능하면 장애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그리고 지금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는 8군데였는데 2018년도에는 이제 하나 추가돼서 9군데가 됐어요. 근데 이게 아쉬운 점이 뭐냐면 1년에 한 번만 가서 점검을 하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인원도 많고 이 작업장이 사실 내부 고발 아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모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장애 쪽을 많이 하다 보니 여러 얘기를 다 들었는데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문제가 꽤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만 하니까 제 생각에는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고 후반기에는 정말 그때 지적한 사항이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해서 진짜 9군데라고 치면 1년에 2번은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은 더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 바쁜 거 저도 알지만 이 장애인 시설이 이 표현도 못하고 어려운 장애인들이 일하는 데인데 너무나 열악하고 제대로 돈도 못 받고 대우도 못 받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사실 여러 얘기가 많은데 제가 여기 거를 다 해야지만 하기 때문에 한두 군데 얘기 들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들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1년에 상반기 때 체크를 해서
지적사항이 뭐고 있으면 후반기에 다시 그게 제대로 조치가 됐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차에서 1년에 2번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직원들이 아무리 바빠도 상반기, 하반기 2회 지도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단속을 보면 16년도에 이제 주차 위반 과태료부가 1010건, 2017년도에 1810건, 2018년도에 아직 12월이 안 됐죠? 10월까지가 2244. 이제 계속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위반이 이렇게 과태료고 뭐고 많은 이유가 뭘까? 제가 미국에를 좀 갔다 왔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백화점하고 쇼핑센터 그 앞에 전 앞에 다는 장애인 주차예요. 아무도 안 세워요. 그리고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2번만 걸리면 면허 취소래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가는 아마 맞아 죽을 거예요. 근데 제도적으로 저는 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다른 차가 세움으로써 이 몸 불편한 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많이 돌아가고 힘들게 다녀야 될까 이런 배려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이거 정말 나쁜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삼진아웃, 음주운전만이 아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도 삼진아웃제나 어떤 제도적인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사무소나 여러 대형 마트 이런 쪽에다가 다중이용시설에 홍보를 하고 있고 룰렛도 제작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인식을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과에서 추측하기로는 그 생활불편 신고 앱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단속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그 천혜 제한원과 늘 편한 집 두 군데를 위주로 두 시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또 전문성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살펴보니까 직원 연수라든지 직원 일반 교육, 보수 교육, 직원 인권 교육이라고 또 있습니다. 쭉 합해가지고 무려 818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800만 원이라는 것은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4명, 5명, 6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현재 예산은 낭비가 되고 있다는 걸 갖다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실적을 쭉 보니까 후원금 관리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지금 이제 제가 좀 중점적으로 좀 이제 지적을 할 건데 그 위에 보면은 또 홈페이지 운영 관리가 나와 있고 디지털 그 소식지 리플렛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리플렛 제작은 이러한 그 홍보물로는 나와 있지만 홈페이지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홈페이지에도 주어지가지고 같이 이러한 리플렛이라든지 이런 소식지들이 올려져야 되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그 뒤에 2018년, 7년도에 홈페이지 개편이 되는데 376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376만 원이요. 이거는 제가 왜 지금 기억을 해두는지 아냐면은 좀 이따 지금 이 홈페이지를 보면은 이것이 과연 300몇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여기 역시 연간 행사가 없었고요. 나들이라든지 좀 보고 싶었어요. 나들이. 특히 이제 아이들이, 장애인들은 제가 전에 한번 2번을 방문했을 때 뭘 제일 좋아합니까? 물으니까 애들이 나가서 영화를 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디 밖에 나가서 이 나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거기서 사진을 찍고 그 얼굴 표정이라는 것은 너무 천사같이. 저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고 싶었어요. 어느 쪽에서도 나들이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어버이날 행사, 뭐 명절 추석, 실내에서 하는 거예요. 나들이 행사들이 없어요. 자, 나들이 행사를 하려면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 아, 자원봉사자들은 있어요. 어디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느냐? 뭡니까? 일일 바자회. 예. 일일 바자회에 벅적벅적해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이 손을 잡고 오동을 주면서 안아주고 그렇게 가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한번 보겠어요.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그 홈이라고 나와 있죠. 그 오른쪽에는 5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것도 거의 고정입니다. 고정이라는 말은 뭐지?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자 우리 센터장 인사말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건 1년 동안 고정이에요.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가 고정이 많습니다. 전체 안에 올려져 있는 글자가 글 전체 목록이 41개였습니다. 전체 보기가. 자, 1년 동안 41개면 말이 됩니까? 또 볼게요. 여기 보면은 아까 소식지 웹진이라 했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웹진에 대한 이 홍보진이 있다니까요. 홍보진은 있지만 정작 이 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나들이를 보고 싶었어요. 나들이 가는데 추석맞이 경북국 나들이가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그죠? 저 어디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명이 갔느냐? 한 명이 갔습니다. 한 명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세요. 사진들이 쭉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저 우리 장애인들이 나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나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아까 나들이 있었죠? 2017년 12월 6일이에요. 제가 뭐 이래 오더로 치기 바빠가지고 그냥 막 이래 낙서를 했습니다. 한 명이가 있는데 참 표정이 밝고 한 명이라도 나갔을 때 그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행정을 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의 진정한 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 우리 모든 이 복지 행정이 어디에 제일 맞춰져야 되느냐? 그 아이들에 대한 장애인들이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의 편이 우리가 이런 걸 보여준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뭐 보여주는 행사 어디 뭐 기금 받는 거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거기에 내가 뭐 후원금을 냈다 이런 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어디에 포커스에 맞춰지는지를 볼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후원자 명단을 보기 위해서 봅니다. 봉사자 명단이 있고요. 후원자 명단이 있고 9월 후원자 명단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11월인데 10월 달까지는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전에 제가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시간에 보여줘야 됩니다. 요즘 홈페이지에 이름 검색하면은 자기 이름 딱 치면은 후원금 1,000원을 하든 2,000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바로 보여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후원자 명단에다가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클릭해 봤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강땡석 뭐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금액도 안 나와 있습니다. 기업은행, 갈비, 보람갈비 뭐 해가지고 쭉 산돌교에 나와 있습니다. 단체는 나와 있지만 여기에 대한 금액은 없습니다. 예, 두 번째 보세요. 이거는 제가 또 두 군데를 아까 했다 해서 한 군데는 지금 천혜재활원이고요. 지금은 늘 편한 집입니다. 홈페이지는 어디에 보다는 잘 돼 있냐면은 천혜재활원보다는 잘 돼 있습니다. 금액은 오히려 작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또 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후원으로 들어가면은 후원금 현황이 나와 있죠. 상반기. 여기는 아까는 홈페이지는 잘 돼 있는데 후원금은 더더욱 엉망입니다. 어디 엉망이냐? 아까 어디입니까? 저 천의 재화로는 매달이라도 올렸습니다.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 두 개밖에 안 올려요. 그래서 상반기에 대한 명단이 있는가 봤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후원금 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HWP로 아래 한글로 드리겠습니다.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더 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후원금 수입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뭐였냐면은 다른 구에서의 보면은 후원자명이 있습니다. 글자 두 자만 치더라도 쫙 나옵니다. 김민지, 김민성, 김민희, 김민정 뭐 해가지고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다, 후원일이 얼마였다, 그리고 전체 금액에 대한 투명과 신뢰를 여기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설들은, 복지시설들은 아마도 거의 이렇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세 군데를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후원금에 대한 투명도가 없으시면 안 되는 거죠. 방문자 접대비입니다. 또 거주인 선물 구입입니다. 방문자 접대비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느낀 점만 좀 말씀해 주시죠. 운영비가 이제 10억 이상 시설과 구립시설 그리고 법인 6개는 회계사 분이랑 같이 동반해서 지금 점검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홈페이지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시설 측에 보완이 가능한지 검토를 좀 긍정적으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회계사 분이 보실 때 후원금이나 기부 내역이나 여러 가지 회계상의 문제들은 서류상으로 직접 검토를 하시니까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지적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지금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어제 지적하신 것을 듣고 저희 또 장애인체육과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회계사 예산이 수당 그 예산이 필요 좀 증액이 되더라도 한 뭐 경년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해서라도 회계사를 한번 같이 함께 가서 지도 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저희끼리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심의 때 뭐 의원님들께서 증액시켜 주시는 만큼 또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그 장애인 노약자분의 소통버스에 잠깐만 지금 그 차량이 2대로다가 이제 무료버스를 이제 버스를 운행하는데 하루에 5회 5번 하죠? 한 대. 근데 그 경의 구간이 이제 그 노원구청 강원대 시립북부 장애인 복지가 요 사이에 어디 노선이 있습니까? 주요 지하철역과 그리고 주민센터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노선은 30개 정류장에 월계 공릉 쪽으로 정류장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민원 받기로는 월계동에 보면 사순단지하고 주거공간지가 장애인들이 많이 하는 곳이에요. 네. 그쪽에서 얘기가 너무 자기들한테는 혜택이 없다는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이런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무료서 이제 그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좀 더 이제 그 2019년도에도 이게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반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또 실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좀 더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 노선을 좀 더 연구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협조를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민복지관 측이랑 협의해서 노선을 조정할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운행 노선 자체가 그래요. 네, 저희가 확인하고 노선 조정은 제가 볼 때는 이 노선이 제대로만 간다면 이용국이 많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몰라 어떤 만족도를 어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거예요. 이 지금 불편하신 분들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만족도는 아주 되게 높게 나왔다.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기준이 뭐인지 모르겠어요. 설문지 기준이. 하여튼 지금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제 올해 사업은 잘 하셨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반복돼야 되는 데 있어서 조금 합리적이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이렇게 무료소득버스를 운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선을 좀 변경해서라도 2019년도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네, 없습니다. 네, 그럼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지금 우리 노원구에는 27,000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특성에 맞게서 작업장 배치나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종합 일자리 센터나 이런 걸 지금부터 준비해서 우리 장애인 지원과에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좀 창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는 걸로 알고요. 장애인 복지과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지원과라고 말씀드렸네요. 네, 장애인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미아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인복지과에 이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미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사회적 기반 조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 알뜰장, 여성단체 리더십 워크숍, 여성단체 힘 및 공익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600만 원 중 1,0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양성평등 교육 및 양성평등 주간 행사입니다. 양성평등한 사회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산 등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인지력 향상 교육 및 성별 영역평가 지본교육,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 1,9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요보호 여성 지원입니다. 사회적 약자층인 아동 여성의 보호와 인식 개선, 안전기반 시설의 설치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일본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아동 여성 지역연대 운영과 아동 안전지도 제작,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여성안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9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초등학교 및 8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 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가정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4억 원 중 106억 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족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금년 9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44억 원 중 37억 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기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출산 장려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전에 구비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이게 출산 저하로 축하금 뭐 집행액이 감소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집행률이 저조한 게 일정 부분 그 출산 장려 수당 수당 부분이 제일 큰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거의 한 4억 정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출산율이 좀 낮다 보니 집행이 낮은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도 사실은 많이 하지 않는 추세가 출산 동의사를 정말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축하금으로 이제 지원을 많이 이제 한다고 지금 잡혀 있잖아요.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30만 원, 넷째아 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둘째아가 20만 원 조금 올려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셋째, 넷째 아이도 첫째 아이도 지금 한 명 날까 말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결혼도 지금 되게 미뤄지는 상태고 그것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태인데 첫째 아이도 지금 거진 첫째 아이만 낳고 안 낳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둘째 아이부터 20만 원을 지금 지급하는데 그럼 첫째 아이부터 조금 지급하는 방안이 있거나 아니면 둘째 아이는 금액을 조금 올려서 둘째 아이라도 출산을 조금 많이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지 과연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국가 차원에서 출산 장려금을 실질적으로 뭐 일부 당에서 2천만 원까지 얘기도 나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러한 걸 좀 관망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으로 올해는 이제 내년 예산에는 당초에 사업 구상은 했습니다만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이 좋은 방안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 네, 그와 비례해서 이제 그 대신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비혼 문화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데 저출산이 주거나 일자리가 가장 큰 요인이지만 그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대응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비혼 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신규로. 신규로 예. 근본적인 아무튼 첫 단계부터 그렇게 좀 많은 관심과 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전에 그 축가용품 지원으로 서울시에서 축가용품 지원이 때문에 구에서 지원되는 축가용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손수건이라든지 뭐 네일이라든지 속삭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죠. 그게 중단됐잖아요. 그것은 이제 서울시에서 축하용품을 10만 원 상당의 그 이제 좋은 상품을 전 출산 가정에 보급하기로 결정이 돼서 구에서 하는 것은 중복 개념이 있어서 그러니까 중복이 아니라 그거여서 우리가 1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구에서도 준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다면 훨씬 더 좀 뭐랄까 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구태에 없애는 것보다는 그대로 유지시킨 것이 더 낫지 않았느냐. 다른 어떤 출산 장려금을 올릴 때는 그거는 정말 10만 원이라는 것은 작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에는 이제 반영이 안 돼 있지만은 뭐
많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재원의 어떤 분배나 이렇게 좀 정책적인 판단도 같이 곁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 영유아 이래 현황을 이래 보니까 쭉 그 뭐 5세 전체가 3,800, 3,805세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은 만 1세가 3,300이고 지금 이제 2,769명이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출산율이 그렇게 증가되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예산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고 우리 동별로 보면은 상당히 또 차이가 많더라고요. 이걸 좀 보면은 만 1세 같은 경우에 공릉 이동은 282명인데 비해서 하계 이동은 124명이라든지 들쑥날쑥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여기에 인원수에 맞춰서 그렇게 정책을 우리가 그런 행정을 펴고 있습니까 보통? 어떤 연령대의 인구 분포나 혹은 보육 수요 이런 걸 감안해서 합니다만 지역의 어떤 아파트촌이라든지 혹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이제 맞추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상계 3, 4동이랄지 상계 2동이랄지 상계 5동 이런 부분하고는 약간의 그 지역적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게요. 상계 6동 같은 데는 상당히 인원이 많고 좀 한데 한번 그래서 그 분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래 보다가 전혀 연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조사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강 공무원들은 감사위원 진행 사항을 빠짐없이 수정 검토하여 부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수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